이번 시간에는 닮은 도형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닮음이라는 기호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긴 할 건데, 닮음은 합동을 기준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합동의 정의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동의 정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닮음의 정의를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합동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합동. 자, 합동의 정의는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은 두 도형이죠. 모양도 같고요. 크기도 같아야 됩니다. 모두 같아야 돼요. 같은 두 도형을 우리는 합동이라고 불렀어요. 자, 합동. 그런데 오늘 배울 닮음은 합동보다는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 원래 이제 닮음이라는 모양은 뭐냐면, 우리가 닮았다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엄마와 딸이 닮았다, 아빠와 아들이 닮았다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크기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닮음은 모양이 같은 두 도형이에요. 모양이 같은 두 도형을 우리는 닮음이라 합니다. 모양이 같기 때문에 크기를 변화시켜서 확대 또는 축소시켜서 합동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모양이 같은 두 도형의 특징은 뭐냐면, 확대 또는 축소하여 합동이 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합동인 도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닮은 도형이라는 것은 확대 또는 축소하여 합동인 도형으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을 우리는 닮은 도형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닮은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서로 닮은 도형. 여기 보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진이나 뭐 그림을 확대 또는 축소하잖아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 원본 사진을 가로 또는 세로 한쪽 방향으로만 확대 축소하면 안 돼요. 모든 방향에서 함께 같은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야 됩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있어요. 이 모양은 분명히 합동이 아니라는 건 보이죠. 삼각형 ABC가 삼각형 DEF보다 작아요. 그럼 이제 합동은 아닌 거고 닮음일까요? 인데요. 닮음입니다. 뭐냐면 왼쪽 ABC를 점선 모양으로 확대를 하면 정확하게 두 도형이 합동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길이의 비를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 길이 두 점서의 거리 구하는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직 안 배운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상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는 닮음이 되는 거예요. 자, 확대해서 합동을 만들 수 있는 두 도형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도형이 닮음일 때 우리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 거거든요. 새로운 기호를 만들 건데, 이 기호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이 닮음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simil, similarityy, similarity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닮음이거든요. 닮음. 여기서 머리 글자 S를 따서 기호를 만든 건데요. 그냥 S를 쓰면 이상해요. 그죠? 삼각형 ABC S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호인지 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90도로 눕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S를 따서 기호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닮은 기호를 요거를 이용해서 S를 눕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infinite 무한대랑 약간 비슷한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S입니다. S. similarity에서 머리 글자 S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닮음인 도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가 닮았잖아요. 이 닮음인 도형을 표현할 때 대응점의 순서대로 표현해야 돼요. 자, 닮음도 마찬가지로 대응점의 순서가 있어요. 대응점이 있어요. 이 대응점은 각의 크기가 같아요. 대응점의 순서를 고려해서 점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가 닮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닮았다라고 해요. 이건 합동일 때와 동일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조건을 내세운 거냐면 A점과 이 D점은 대응점이에요. 그리고 B점과 E점도 대응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대응점이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대응점은 각의 크기가 같아요. 만약에 이 대응점의 순서대로 안 되면 선생님이 합동일 때도 말했지만 그 틀린 거예요. 감점이 아니라 아예 틀린 거예요. A점의 대응점이 D인데 삼각형 ABC가 아니라 삼각형 EFD라고 쓰면 아예 틀린 겁니다. 그런 점을 주의해 주세요. 대응점의 순서대로 점을 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닮음은 왜 만드냐면 닮음인 도형을 찾는 이유는 서로 닮은 도형을 찾는 이유는 닮은 B를 이용하기 위해서요. 서로 닮은 도형을 우리가 찾는 이유는 여기서 닮은 B를 찾고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닮은 도형 하면은 먼저 닮은 B를 떠올려야 돼요. 닮은 B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닮은 B도 간단해요. 닮은 B라는 건 뭐냐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비해요. 자, 이것도 닮은 B를 써주면 닮은 B라는 것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비해요. 이거를 우리는 닮은 B라는데 이 닮은 B를 찾기 위해서 닮은 도형을 찾는 겁니다. 닮은 B를 이용하기 위해서 닮은 도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에 닮은 도형이 있어요. 그죠? 삼각형 ABCD와 삼각형 EFGH가 닮았대요.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길이의 B가 같습니다. 길이의 B.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1번 길이의 B가 같아요. B. 자, AB 대 EF 이퀄 BC 대 FG 이퀄 CD 대 GH 이퀄 DA 대 H. 요 길이의 B가 모두 같아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대응각의 크기예요.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대응각의 크기는 B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각의 크기가 같아요. 각 A 이퀄 각 E, 각 B 이퀄 각 F, 네, 각 C 이퀄 각 G, 각 D 이퀄 각 H. 이렇게 대응각의 크기는 아예 같아요. 길이의 B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게 바로 닮은 도형의 성질입니다. 왜냐하면 포개어지니까 확대 또는 축소해서 포개어지는 거니까 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죠. 길이만 다른데 길이의 B는 또 일정해요. 그래서 확대 또는 축소해서 합동인 도형을 만들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 어떤 성질이 있을까?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길이의 B가 같습니다. 여기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가 서로 닮은 도형이래요. 닮은 도형이라고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길이의 b는 같구나. 그래서 자, 이 도형을 보고 첫 번째 1번 대응변의 길이의 b는 같다. 1대2. 그러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b는 한 변만 주어지면 돼요. 한 변의 길이만 주어지면 대응변의 길이의 b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인데요. 대응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대응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점의 순서가 매우 중요함을 알겠죠? 대응점의 순서대로 각의 크기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순서 성질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상을 정리하면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응변의 길이의 b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두 번째, 대응각의 크기는 같아요. 대응각의 크기는 그냥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닮은 b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요. 닮은 b 아까도 설명했죠. 닮은 도형을 찾는 이유는 바로 닮은 b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닮은 b, 대응변의 길이의 b예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 이걸 짧게 대응변의 길이의 b 다시 한번 적으면서 암기해 주세요. 대응변의 길이의 b예요. 이거를 닮은 b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응변의 길이의 b라고 한다면 그 전체 평면 도형 여기서는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 그 도형 자체의 닮은 b가 바로 1대2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닮은 b는 한 변에 대응변 한 변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길이의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닮은 b가 1대1이라는 얘기는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서로 합동이 됩니다. 닮은 b가 1대1인 두 도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자, 여기서 두 도형이 닮았다라고 했어요. 닮았다라고 했으면 이 도형에서 우리는 두 도형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닮은 b인데요. 자, 대응점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A, B와 E, F가 여기서 이제 길이가 주어진 거니까 BC와 FG가 대응변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닮은 B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닮은 B는 바로 6대 10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B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죠? 뭐 대 뭐. 그때 이 B를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두 B는 앞의 항을 전항, 뒤의 항을 후항이라 부르는데 이 전항과 후항을 서로 소가되도록 나타냅니다. 자, 이 두 개의 수가 서로 소가되도록 나타내요. 그러려면 최대 공약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2니까 3대 5가 됩니다. 서로 소가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 B. 그래서 두 개의 사각형 ABCD와 EFGH 닮은 B는 3대 5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닮은 B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 AB의 길이는 주어졌는데 EF의 길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 닮은 B를 이용해서 EF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너무 빨라서 필기를 못한 게 있으면 이 영상을 그대로 클래스를 올릴 테니까 그때 보면서 필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죠. B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대 EF는 닮은 B는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3대 5라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AB는 9cm, 그 다음에 EF는 몰라요. 이퀄 3대 5. 그럼 비례식을 풀어도 되고 비례식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기억나죠? 자, 그건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내항에 구하는 게 있으니까 내항의 곱을 먼저 하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라고 해서 3 곱하기 2f의 값은 9 곱하기 5가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약분이 돼서 EF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EF의 값은 따라서 EF의 값은 15가 되겠네요. 그리고 답을 쓸 때는 단위 센티미터까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닮은 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닮은 도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는 그냥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각 현재로서는 이 각 D와 각 H가 대응각이 되는데 75도가 되겠죠. 각 D의 크기는 75도라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와 비례식.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이 두 개의 삼각형도 닮음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모양이 비틀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각형 ABC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A점의 대응점 D점인 거예요. 그죠? D점. 그 다음에 DEF라고 했으니까 요 순서만 알면 돼요. A의 대응점은 D, B의 대응점은 E, C의 대응점은 F 이렇게 요 순서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B의 크기는 대응점이 2니까 110도가 돼요. 각 E는 110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닮은 비도 한번 알아볼까요? 변의 길이가 주어진 변을 두 도형에서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는 A, B의 대응점은 D잖아요. 그죠? 그래서 닮은 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6대 9이고요. 최대 공약수 3으로 나눠주면 2대 3. 자, 두 개는 서로소가 되도록 하라. 여러분 서로소의 정의 모르면 적어 놓으세요. 서로소는 공약수가 1뿐인 두 수. 자, 한번 적어 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모든 수학 개념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요. 서로수는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입니다. 이렇게 서로소라고 해요. 2대 3. 자, 그러면 이제 이 B를 이용해 닮은 B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죠. 자, 여기서 길이가 안 주어진 게 AC인데 DF와 대응변이죠. 그러면 AC를 구해보죠. AC 대 DF는 2대 3 비례식을 만들 수 있고요. AC는 몰라요. 하지만 DF는 12입니다. 그리고 2대 3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같다를 풀잖아요. 그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두 번째 후항이 10이잖아요. 자, 후항이 12가 됐습니다. 그러면 3에다 얼마 곱하면 12가 될까?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4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B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C는 그냥 8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단위 센티미터. 비비례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답니다. 자, 필기를 잘 해주시고 닮은 도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닮은 비와 넓이 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평면에서 닮은 비와 넓이의 비 사이의 관계. 자, 우리 넓이라는 말은 이 정의를 꼭 외워주세요. 넓이의 정의가 있어요. 넓이는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이게 넓이의 정의입니다. 보통은 직사각형 넓이를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계산하죠. 그죠? 근데 그게 원래는 넓이의 정의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넓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만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넓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죠? 길이를 두 번 곱해요. 길이를 두 번 곱합니다. 라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닮은 비와 넓이 비 사이의 관계는 제곱의 비가 되는데, 이유는 먼저 설명하자면 정의 때문에 그래요. 길이를, 그러니까 대응변의 길이를 두 번 곱합니다. 두 번 곱하는 게 넓이가 되기 때문에 제곱이 되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ABCD와 그 다음에 EFGH가 닮음이에요. 넓이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겁니다. 먼저 이 두 도형의 닮은 비를 계산해 볼게요. 닮은 비는 AB 대 EF니까 4대 6이에요. 즉 최대 공약수는 얼마니까 2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넓이의 비를 한번 해볼까요? 넓이의 비는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 넓이니까 4 곱하기 6대 6 곱하기 9가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4대 뭐예요? 54가 되겠네요. 그죠? 6, 54.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4, 54 모두 6의 배수다 보니까 6으로 나눠줘 보세요. 자, 나누기 6, 나누기 6.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를 나타내니까 6, 4, 24, 6, 9, 54. 근데 4와 9는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이네요. 그죠?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이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닮은 비는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의 비와 같다라는 성질이 성립해요.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와 닮은 비의 제곱의 비가 된다라는 성질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 사실은 넓이의 정의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넓이의 정의는 두 변의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도 닮은 비가 되고 세로도 닮은 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 곱하니까 제곱이 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자, 여기서 서로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넓이의 비는 m의 제곱 대 n의 제곱이 됩니다.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넓이의 비는 m의 제곱 대 n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반화시켜서 증명도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이런 보기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기 닮음인 도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자를 해서 보세요. AB의 길이를 A라 하고 B의 길이를 BC의 길이를 B라고 하면 우리가 닮은 B를 1대 K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1대 K로. 그러면 여기서 EF의 길이는 KA가 되겠고 그 다음에 FG의 길이는 BK가 되는 K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넓이의 B를 따지면 1대 K의 제곱이 됩니다. 1의 제곱 대 K의 제곱. 그런 식으로 일반화된 형태로도 증명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기 원이 나오는데 모든 원은 닮은 도형입니다. 모든 원은 서로 닮은 도형이 돼요. 유일하죠.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다각형은 비슷해요. 같은 성질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닮은 비와 넓이의 비 사이를 따지는데 원은 닮은 비를 반지름의 비로 따져요. 그래서 이 닮은 비는 2대 1입니다.
반지름이 2, 1이니까 닮은 비는 2대 1이에요. 자, 그때 우리 넓이의 비를 한번 따져볼까요? 넓이의 비는 원의 넓이 공하는 공식 암기해야 됩니다. 파이 r의 제곱. 자,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대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근데 이 파이도 수예요. 오케이? 원주율을 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양변을 파이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2의 제곱 대 1의 제곱. 제곱의 비 성립하는 거 맞죠? 그래서 원도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의 비와 같다. 성립하고요. 이제 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가 닮았다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럴 때 A, B 대 D, 그럼 닮은 비를 구할 수 있고요. ABC의 넓이가 18제곱cm일 때 DF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닮은 비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닮은 비는 6대 8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누면 3대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넓이의 비를 한번 볼까요? 넓이의 비는 3의 제곱 대 4의 제곱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ABC의 넓이가 18이었어요. 18 대 DF는 몰라요. 그래서 삼각형 요거를 넓이를 그냥 대문자 S라고 쓰자. 여기 넓이를 대문자 S라고 써보자. 오케이. 지금 또 약간 끊어지고 있네요. 자, 요즘 들어서 이렇게 태블릿과 노트북 연결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단해요. 뭐냐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끊어져서 잘 안 써지는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9S는 16 곱하기 18이 되겠고 양변을 9로 나눠주면 S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넓이 S는 자, 중단됐네요.